자, 또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 제가 팍스경제 TV 생방송에서 내일 히든 종목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 흥하해운 이제 분석 그 전망을 오늘 미리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에서 트럼프가 뭐 이란에서 군사 작전을 이제 곧 종료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뭐 그게 또 이란과의 합의 여부랑 뭐 상관이 없이 뭐 향후 2, 3주 내에 미군이 작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철수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내가 이란을 떠나기만 하면 뭐 유가는 즉시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트럼프를 믿습니까?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트럼프가 또 무슨 또라이 짓을 할지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뭐 조기 종전 가능성 자체도 뭐 이란이랑 뭐 합의를 해서 뭐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뭐 미국 지들 맘대로 그냥 전쟁을 끝낸다는 거죠. 지들 맘대로 그냥. 그래서 뭐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미국은 모르겠으니까 거기 뭐 지나다니는 나라들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뭐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뭐 결정이 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이란이 미국에 요구하는 조건을 어, 요구를 했었죠. 근데 그 조건을 이제 미국이 들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장기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쉬엄쉬엄.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봉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티 반군 때문에 이제 그 얼마 전에 30일 날이죠. 30일 날 후티 반군이 또 참전을 했죠. 이스라엘에 미사일 날리면서. 그래서 얘네 때문에 이제 또 홍해 그리고 바브엘만 대부 해협 여기까지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해운 관련주는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운주 중에서 가장 이제 유동성 있고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가볍게 움직이는 흥하해운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겁니다. 뭐 대한해운이나 뭐 HMM, 페노션 많죠. 근데 얘네들은 너무 늦어요. 너무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흥하해운을 선택하게 됐고요. 저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흥하해운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주가가 오늘 그런 뉴스가 확실하게 딱 나왔다면 대폭락을 해야 되는데 좀 5%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올라왔다가 위에 꼬다리, 밑에 꼬다리 달고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트럼프 말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흥하해운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 이제 제가 또 해드릴 말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든 뭐 스윙 중기 종목을 하시든 장기 종목을 하시든 그 어떤 매매를 하실 때든지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어느 종목들이건 간에 수급 즉 메이저 세력들이요 들어와야 매집을 해야만이 종목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황금로버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폭발하는 시점을 미리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착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종목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종목을 알려주면 뭐 무조건 진입을 하진 않고요. 제가 일단 차트를 보고요. 조건들 나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조건에 맞는 조건들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어떤 호재나 이슈, 뭐 뉴스 같은 거, 뭐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종목 대응하는 건요 이미 늦고 아무런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 세력이 들어오는 점을 시점을 딱 파악을 해야만 미리 종목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종목이 워낙 많죠.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어떻게 인간이 파악을 합니까? 그걸 다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힘든 거를 기계인 황금로봇 AI 시스템에서 이제 수급 신호 그리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세력 매집 지표 이런 것들로 이제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종목을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희 방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VIP 클래스 탑승을 하셔서 더 이상 시행착오 줄이시고 보유 종목들 진단을 받으시면서 꼭 VIP 포트폴리오로 케어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이제 그 라방을 했는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드렸던 스윙 중기 종목들이 거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가 두 개 나갔고요.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일단 황로브 AI 시스템에 가입만 하시게 돼도 무려 일주일간 무료 체험 기회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이런 혜택 꼭 한번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가입은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겠고요. 여기 네이버 창에 밥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맨 위에 링크가 뜨는데요.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이라고 왼쪽 위에 있습니다. 그 회원가입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오른쪽에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라고 있고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내려서 다음 누르시면요. 여기에 정보 적는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다 적으란 거 적어 주시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이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전문가 방송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을 누르시면요. 전문가 방송이 쭉 나오는데요. 여덟 번째 있는 여기 기계달인 박노주 대표라고 있는 거. 여기 기계달인 박노주 대표라고 있는 거에 전문가 카페 눌러 주십니다. 전문가 카페 누른 다음에 메인 페이지 오시면요. 황로보 5세대 주식 분석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파란색 버튼 누르기만 하시면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운이 되고요. 다운이 되면 이제 그거 설치하신 다음에 그 황로보 AI 시스템에도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밥TV보다 훨씬 간단하게 회원가입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일주일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시다가 모르시겠으면요. 여기 밥TV로 평일 9시부터 저녁 그 오후 17시 5시까지 1588-9659 이쪽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직원분께서 상당히 친절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공짜니까요. 공짜니까 많이들 다운받으셔서 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카카오톡으로 일단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카카오톡 들어오시는 방법 모르시면요. 아까 번호 1588-9659로 들어오셔서 카카오톡 들어오시는 주소 받으셔서 카카오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려요. 그런 다음에 카카오톡 들어오시게 되면요. 바로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왜 텔레그램 무료 채널로 들어오시라고 하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요, 정책상 종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목은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종목만 뭐 알면 뭐합니까? 그 타점이 중요한데, 그죠?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런 거는 카톡에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드리면 방폭파됩니다. 그리고 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텔레그램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뭐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야만 이런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카카오톡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세모 표시가 있습니다. 세모 꼬다리 표시 요거 누르시면요. 텔레그램 채널 링크 안내 및 톡방 이용 안내 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주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텔레그램 설치 방법 및 채널 추가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나오니까요. 요거 유튜브 링크 눌러주시면 동영상 나오니까 요거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설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꼭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흥하해운 기술적 분석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분석 봅시다. 자, 일단 일봉인데요. 이게 아까보다는 살짝 더 내려왔네요. 아까 마이너스 5% 정도 됐는데 마이너스 7%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세력 매지 추정 지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가 뉴스 재료 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걸 보면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일단 빨간 봉 자체는 세력이 들어와서 그대로 유지가 된 거고요. 파란 봉은 그만큼 세력이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랑 비슷하게 세력이 수급이 어제랑 비슷하게 들어왔다가 파란 봉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수급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봉으로 오늘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뉴스 재료 건수도 최근에 전쟁 때문에겠죠. 전쟁 때문에 많이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세력들이 매집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 재료 건수도 포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자, 다만 이제 일봉에서 아쉬운 건 일단 이때 나온 메이저 세력 신호가 이어지지 않고 끊겼어요. 3월 16일 날 메이저 세력 신호가 나왔는데 이게 잘 이어지다가 여기에서 끊겼습니다. 한 4일 전, 5일 전에 딱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메이저 세력 신호가 유효하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적에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정도에 다시 한번 메이저 세력 신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당연히 뭐 아직까지 뭐 이란이 다시 미사일 쏜다던가 아니면 뭐 미국이 미사일을 쏜다던가 이스라엘이 발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없으면 그대로 횡보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아직 그때까지는 메이저 세력 신호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제 바로 딴짓을 하게 되면 바로 메이저 세력 신호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요. 이때부터 와 되게 오래됐다. MACD 오실레이터는 이때부터네요. 이때부터 MACD 오실레이터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한 번도 지금까지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1월 26일부터네요. 와, 한 두 달 넘게 그 MACD 오실레이터가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MACD가 두 달 넘게 오늘까지 골든 크로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S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MACD 오실레이터가 골든 크로스를 유지하는 동안에 데드 크로스도 나왔다가 골든 크로스 다시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아직까지는 걸쳐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에. 데드 크로스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 골든 크로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래량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의심할 거 없이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만 당연히 볼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주봉이랑 월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주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봉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이평선인데요. 이평선 아주 깔끔하게 정배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이 정배열을 아름답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또 MACD 오실레이터가 보일 텐데요. 이때부터 MACD 오실레이터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한 번도 데드 크로스 나온 적이 없습니다. 좀 오랜 기간이죠. 1월 16일 이때도 1월 16일 정도부터 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MACD 골든 크로스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는 더 먼저 골든 크로스를 이뤄줬네요. 1월 9일부터 골든 크로스 나와서 지금까지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 9일부터 오늘까지 RSI 골든 크로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최근에 거래량 쭉쭉 잘 나온 거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주봉에서도 모든 조건이 제가 생각하는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요. 월봉에서는 거래량하고 MACD 오실레이터만 보게 되는데요. 자, MACD 오실레이터 보시면 이때부터 3월 31일부터네요. 3월 31일 얼마 안 됐네요. 3월 31일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에서는 MACD 3월 31일부터 오늘까지 골든 크로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래량 적당하게 잘 나와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월봉에서도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망설일 필요가 없죠. 이런 그 차트가 완성됐을 경우에는 망설일 필요 없이 이제 매수를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내일 한번 이제 상황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 이제 시초가로 매수를 진입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침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 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술적 분석 알아봤고요. 살펴봤고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술적 분석만 봅니다. 거의 기술적 분석으로만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을 왜 들어가야 하는지 뭐 이 종목들이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뭔지 어떤 역사를 겪어 왔는지 뭐 자세한 건 알아야 되잖아요. 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컨테이너선 중심의 해운사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출의 80% 이상이 케미컬 탱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제 케미컬 탱커라는 건요, 액체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액체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식물성 유지 같은 거를 이제 운반을 하는데요. 2021년에 이제 잔금상성 그룹에 이제 편입된 이후로 대대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거쳤고요. 잔금상선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 H&M, 페노션 같은 대형 해운사예요. 우리나라 국내 해운사고요. 잘 들어보진 않으셨죠? 근데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후 선박을 매각하고 이제 대형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선대 현대화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슈나 호재 살펴보면요. 당연히 뭐 중동 리스크죠. 중동 리스크 그리고 운임 상승 뭐 이런 게 있겠는데요. 그래서 중동에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역 봉쇄 우려 그리고 이제 홍해 사태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이제 해운 운임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요 흥하해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데가 호르무즈 해협이고요.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기를 이란이 봉쇄하게 되면요. 지나갈 길이 없어요. 우회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회하면 멉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홍해고요.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그 뭐냐 그 해협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대부 해협인데 이따가 나오면 말씀해 드릴게요. 그 해협을 이제 후티 반군이 바부델만 해군가 뭐 해협인가 뭔가 있는데 그 해협인데요. 여기를 이제 후티 반군이 막게 되면요. 예멘이 여기 있거든요. 예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멘에 그 소속되어 있잖아요. 후티 반군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버리면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쭉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6,000km 정도를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00km면 아무리 못해도 뭐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2주 정도 더 소요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임 올라가겠죠. 운임 올라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알아봤고 그래서 이런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이제 운항 거리 증가 그리고 선박 부족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사에게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 기회가 되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워크아웃을 거쳤던 기록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2025년 말에는요. 소형 선박 두 척을 시장가보다 높게 매각하면서 자산 효율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 이게 뭐냐면요. 경제적 위기로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이제 부도나기 일보 직전의 기업인데요. 기업을 이제 채권단과 손을 잡고 이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벌이는 뭐 집중 치료, 뭐 재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흥하웅 해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과정을 거쳤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졸업을 열심히 해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호재 수익으로 연결이 될 만큼 이제 건강해졌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하해운이 현재 이제 수주 완료된 계약 같은 거 앞으로 수주가 발생할 계약들을 살짝 살펴보면요. 일단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요. 건설업처럼 개별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한다기보다는 이제 선박을 확보를 해서 화주랑 이제 장기 운송 계약 이런 걸 맺거나 스팟 시장에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기 운송 계약이라는 건 이제 장기적으로 운송 계약을 한다는 거고 스팟이라는 건요 예약을 이제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시장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 시장 가격에 따라서 뭐 사고 파는 뭐 현물 거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1회 운송하는데 이제 비용 내고 1회만 운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때 운송하는 그 비용만 지불을 하고 딱 일회성으로 끝나는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만 DWT 이제 이상의 중대형 케미컬 탱커를 확보하면서 체급을 키우고 있는데요.
기존의 낡은 작은 배들을 정리를 했고요. 고효율 대형선을 도입하는 과정 자체가 향후 이제 대형 화주들과의 대규모 계약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2만 DWT 요거가 뭐냐면 배가 가라앉지 않고 이제 버틸 수 있는 최대 무게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2만 DW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최대 무게가요 2만 톤이라는 겁니다. 2만 톤을 넘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단순하게요 배 전체 무게가 아니라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면서 이제 실을 수 있는 순수한 화물 그리고 연료, 평형수, 식수 등을 다 합쳐서 합친 합계 물량을 의미를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배의 적재 능력을 나타내는 이제 핵심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흥하해운의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2026년 이후에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이라는 것은 저탄소 연료 추진선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확보 여부가 이제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은 비전 2030을 통해서 친환경 해운 물류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친환경 선박 도입 관련 공시나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화학 기업들과의 장기 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뭐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케미컬 운송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중동 정세에 따른 운임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동성 있게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근데 뭐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화학 제품 수요 자체가 뭐 줄어들거나 신규 선박 공급이 과잉될 경우에는 운임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 상황이라서 상태가 별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적 추이를 한번 과거부터 이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전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과거 2019년에서 2021년 사이가 되겠는데요. 요때 이제 흥하해운은 과거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9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아웃 거쳐서 이제 부도날 뻔했어요. 근데 겨우 이제 그 아까 그 무슨 그룹이라 그랬죠? 제가 그 대형 그룹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살아났죠. 그래서 2020년에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아픈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매출은 급감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2021년에 장금상선이었죠. 장금상선 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고요. 케미컬 탱커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체질 개선의 개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자산 재평가와 채무 조정 등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재무 구조가 정상화 궤도를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2022년에서 뭐 2024년, 2025년까지를 보게 되면요.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약 1778억 원 매출 그리고 2023년에 1648억 원으로 잠시 주춤했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다시 1880억 원 정도로
이제 반등하면서 성장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는데요. 2022년에 297억 원, 2023년에 24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2024년에는 이제 275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꾸준히 10% 중반대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역시 2024년 기준으로 약 400억 원 기록하면서 과거의 부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요. 2025년부터 뭐 2026년 이후가 되겠는데요. 일단 현재 2026년 시점에서 보는 흥하해운의 미래는요. 일단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와 업황 변동성 대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케미컬 탱커 시장의 견조한 수요와 효율적인 선대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2025년과 2026년에는요, 연간 한 2%에서 3% 수준의 완만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추정 실적에 따르면 매출이 1,900억 정도 돌파를 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또한 한 200억 원 후반에서 300억 원대 초반으로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파산할 뻔했죠. 파산할 위기를 넘기고 작지만 강한 케미컬 운송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매출 폭발보다는요, 수익성 위주의 내실 경영을 통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흥하해운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추이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란 게 이제 PBR, PER을 말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밸류에이션 추이 보기 전에 PER과 PBR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PER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것에 비해서 이 주가가 적당한지를 보는 건데요. 계산은 이제 현재 주가를요, 한 주당 순이익, EPS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PER이 낮으면 회사가 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뜻, 즉 여러분 많이 들으셨듯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PER이 높으면 이제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는 뜻이고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걸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비율을 해보자면 한 식당에서 1년에 1억을 버는데요. 가게 권리금이 5억이라고 하면 이 PER은 5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재산, 총 자산이 자산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적당한가를 보는 건데요.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BPS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까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얘는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 PBR이 1보다 낮으면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팔아치운 값보다 주가가 더 낮다는 뜻이고요. 그에 반해서 PBR이 높으면 이제 회사가 가진 재산에 비해서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유를 살짝 해보자면 한 가게 안에 불판이나 냉장고, 뭐 건물 이런 것들을 전체 다 팔면 10억이 나오는데 이 가게의 몸값 자체는 이제 8억이라면 이 PBR은 0.8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PBR, PER이 뭔지 살짝 살펴봤고요. 이제 흥하해운의 밸류에이션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의 존폐 위기, 그리고 워크아웃, 그리고 재기 과정에 따라서 이제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일단 과거에는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표 산출 불가, 그리고 극심한 고평가를
오갔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초에 해운 업황 악화로 인해서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면서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요 시기에는 순이익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요, PER,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산출되지 않았고요, 자본이 바닥나면서 PBR 역시 의미를 상실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잔금 상선 인수되면서 자산 재평가와 증자가 이루어졌고요.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PER이 수백 배에 달했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5배에서 10배를 넘나드는 그 해운주 평균치가 보통 한 배 정도 되는데요. 한 배 내외 정도 되는데 요거를 크게 상회하는 기대감 위주의 밸류에이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살펴보면요. 최근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경영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수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2024년과 2025년을 거치게 되면서 연간 당기순이익이 300억에서 400억 원대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주가와 시가총액을 고려하면요, 현재 PER 같은 경우는 약 20배에서 25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과거의 비정상적인 수치보다는 낮아졌는데도 여전히 HMM이나 뭐 페노전 같은 요런 대형 컨테이너 벌크선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을 살펴보면 PBR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이제 흑자로 자본 총계가 2,500억 원을 넘었는데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PBR 같은 경우에는 약 2.5배, 2.5배에서 3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운업계의 PBR이 0.5배에서 1배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요거를 이제 감안할 때 여전히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높은 고 PBR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농 리스크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밸류에이션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책정될 밸류에이션 추이를 예상을 해보면요, 일단 향후 흥하해온 밸류에이션은 프리미엄의 유지냐 아니면 업종 평균으로의 수렴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흥하해운의 주력인 케미컬 탱커 시장은 신조선 공급이 제한적이라 운임이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2026년 이후에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게 되면,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순이익 규모가 이렇게 커지게 된다면 분모인 EPS, 아까 주당 순이익이라고 했죠. 주당 순이익이 증가를 해서, 분모인 주당 순이익이 증가를 해서 현재 높은 이 PER이 10배 중반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5배가 넘는 PBR,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흥하해운의 특수선 시장 지배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뭐 해운업의 특성상 경기 사이클이 꺾이면 자산 가치 대비 주가는 빠르게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보유 선박의 현대화 그리고 부채 비율 감소를 통해서 장부상 가치를 높임으로써 PBR이 대략적으로 1.5배에서 2배, 1.5배에서 2배 수준에서 안정적인 지지선을 형성하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이제 밸류에이션 추이, 흥하해운의 이 밸류에이션 추이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아까 측정 불가 요 위기 단계에서 현재 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고평가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에는 이제 실적 증명을 통해서 이 거품을 수익으로 채워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흥하해운의 이제 기본적 분석을 또 아주 깊게 장황하게 이제 과거부터 싹 지금까지 미래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흥하해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 마치고요.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처럼 이제 이틀간, 어제 그저께처럼 이틀간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또 다시 오늘처럼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또 다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했다가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럴 수만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올해 늦어도 이 올해 말까지는 어찌됐든 대폭락장이 한 번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로서도 이런 일이 뭐 벌어지지 않으면 좋죠.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대폭락장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요.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망연자실 하실 거고, 뭐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 다 떨어질 테니까 망연자실 하시면서 완전 대책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은 금 ETF나 뭐 달러 ETF 이런 거에 뭐 해지를 할 수도 있고요.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뭐 S&P 지수 이런 거 인버스에 투자하는 방식도 이제 해지로서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버틸 수가 있잖아요. 다시 상승할 때까지.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대폭락장이 오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저런 해지를 한다 한들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상황이 오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제 투자 방법은 양방향으로 다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모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해외 선물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모두 투자가 가능하고요. 24시간 동안 시장이 전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시간대에 오셔도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분들은 직장 이제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뭐 할 거 다 하시고 이제 일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한 10시쯤에 자리에 이제 앉아서 준비를 하면 되겠는데요. 왜 10시냐? 미국 시장이 10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10시 반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해야 뭐 오일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나스닥 지수는 특히 그렇고 S&P 지수 이런 것들이 유동성 있게 굉장히 움직임이 좋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할 이 시기가 가장 매매하기 좋고요. 매매하기 또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이제 준비를 마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개장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매매를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그마저도 이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뭐 새벽 시간대이든지 뭐 아침 이른 아침이든지 일단 움직이니까 거래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오셔서 거래를 해도 뭐 괜찮습니다. 뭐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10시 반 이후에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는 거지, 딴 시간대에도 굉장히 유동성 있게 잘 움직입니다.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금이나 유로, S&P, 나스닥, 그 원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다른 시간대에도.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실 만한 게 금 있겠고요, 원유 있겠고, 나스닥, S&P, 뭐 유로와 달러 등등 무궁무진합니다. 모르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체로 유동성이 없습니다.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대표적인 걸로 종목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잡아야 되고 저 종목도 잡아야 되고 섹터대로 막 종목들을 다 또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만 선택하면 돼요. 물론 뭐 두 종목, 세 종목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만 선택을 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되게 쉬워요. 알고 나면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전쟁 대위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런 전쟁 위기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대폭락장 이런 때에는 이제 당연히 금과 이제 안전자산이죠. 달러. 이것도 안전자산이니까 요거 상방으로 매수하는 방법이나 이제 반대로 나스닥이나 S&P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요거 하락에 투자하는 방법, 매도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요,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아까 보여드린 밥TV에서 기계달인 박노희 대표로 오셔서 주식은 낮에는 주식대로 하시고 밤에는 이제 해외 선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주식에서도 그 어떤 폭락장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어떤 하락장, 폭락장이 오더라도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지금도 뭐, 전쟁, 대위기 때는, 에너지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 상승을 하죠. 그리고 뭐, 플라스틱,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것도 이제 계속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폭발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무조건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하는 종목을 우리 인간이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그 수급이 폭발하는 걸 파악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종목에서 수급이 터지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그 힘든 걸 이 우리 기계인 이 황로버 AI 시스템이 수급이 폭발하는 종목을 이제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제 그런 대폭락장에서도 우리는 상한가를 잡았죠. 상한가를 잡았고 수익을 세 종목이나 단타로 세 종목이나 진입을 해서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주가가 상승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중기 종목이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또 상한가를 갔고요. 두 종목이라 상한가 갔죠. 스윙 중기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를 믿고 이제 따라만 주시면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뭘로 꼭 수익으로 보답을 이제 해 드릴 거고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일단 만약에 이제 긴가민가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황금 로봇 AI 시스템 그 일주일 동안 밥티 가입하시면 이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거 이제 꼭 다운 받으셔서 아까 절차대로 다운 받으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 꼭 해보시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내일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제 팍스경제 TV 생방송에서 드릴 흥하해운에 대해서 장황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내일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